육지에서 연구하는 과학 분야는 크게 생물학, 해양학, 운송연구, 기후학, 빙하학, 바이오 연구, 지질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극한 환경이지만 남극에서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나무나 다양한 꽃을 피우는 식물을 볼 수는 없지만 남극 지의류, 좀새풀이 남극의 대표적인 식물이랍니다. 남극에는 100여 종의 이끼류와 강합성을 하는 지유류 350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남극의 혹독한 자연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식물은 이끼류와 지유류처럼 간단한 구조를 가진 식물종이며 기온이 낮아 성장이 매우 느리지만 추위에 잘 견디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수분을 잃지 않는 능력, 많은 양의 자외선에 대한 보호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남극에서 강한 자외선을 견디며 저온에서 살아남은 생물에서 라말린이라는 성물을 추출해 2011년 LG생활건강에서 프로스틴이라는 화장품을 출시하기도 했답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레브스키 포인트, 일명 펭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어요. 171번째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남극 생태계를 조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며 펭귄들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어요. 펭귄 마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되게
남극해에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플랑크톤부터 거대한 고래류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CTD 채집 장비와 네트를 가지고 새로운 해양 생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어나 식물 플랑크톤을 채집해서 연구합니다. 남극에서는 운석 탐사가 이루어지는데 남극에만 운석이 많이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만 바다로 떨어지면 찾을 수 없고 우리 주변에 떨어져도 찾기가 쉽지 않겠죠. 남극에서 운석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남극의 지형과 빙하의 흐름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떨어진 운석이 특정 지역에 자연스럽게 모였기 때문이에요. 극지에서는 고층 대기도 연구합니다. 고층 대기는 단순하게 높은 곳의 대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환경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영역의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 기상 연구에 아주 중요한 곳이 극지랍니다.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태양풍이 지구로 들어오는 입구가 극지이며 고층 대기의 입자들과 충돌하여 빛을 내는 오로라의 색이나 밝기의 변화를 통해 우주 기상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오로라의 모습을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월동대에서 연구원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기지의 안전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월동대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남극의 셰프 구리대원입니다. 오늘 메뉴는 스테이크네요. 만드는 식료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옵니다. 식료품 말고도 실험 장비나 각종 필수품들은 배를 타고 기지로 전달되는데요. 기지 시설을 손볼 때도 중장비는 빠지지 않습니다. 추운 남극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전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에서 10,000km 넘게 떨어진 곳에 전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장보기지는 직접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발전대원을 월동대의 심장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각종 기계 설비들입니다. 기계 설비대원은 월동대의 다른 분야와 달리 2명입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남극 과학기지에도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엄격한 신체 검사를 통과한 월동대이긴 하지만 눈이 많고 건조한 남극이다 보니 넘어져서 다치거나 피부 질환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장보고 기지는 극야를 포함해 상당 기간 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을 대비해 수술 연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는 안 다치는 게 좋겠죠. 고무보트를 타거나 기지에서 조금 멀리까지 나갈 때는 항상 안전요원이 동행합니다. 바다 이동이 많은 세종기지에는 해양경찰이나 해군이, 육상 안전이 중요한 장보기지에는 소방청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원은 전자통신 대원입니다. 다른 나라 기지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대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데요. 남극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전자통신대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통신대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바로 인터넷이 안 돼요 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꿈꾸던 남극살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려지시나요? 월동대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극지연구는 오늘도 안녕합니다. 남극 대륙은 거의 전부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남극 대륙에서 빙하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남극다운 연구라고 해요. 빙하는 아주 오랜 세월 눈이 쌓여 생겨났기 때문에 빙하 연구자들은 얼음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빙하에 구멍을 깊숙이 파고 아이스코어를 꺼내요. 이 얼음 막대기의 층을 세어 빙하의 나이를 추정하고 성분을 분석해 과거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기후는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남극 바닷속에 사는 아이스피쉬의 혈액은 붉은색이 아니라 투명해요.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음과 공존하는 수단의 하나로 결빙 방지 단백질을 생산해요. 결빙 방지 단백질을 잘 활용하면 냉동 인간도 현실이 될 수 있고, 현재 치료나 연구를 위해 다양한 생체 조직이나 세포를 극저온에 얼려 장기간 보관하는데 동결 보호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극은 너무 넓고 얼음이 녹으면서 환경도 바뀌고 새로운 연구 지역도 나타나고 있어요. 북극의 해저 탐사를 통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연구하고 영구 동토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자원들의 분포 현황을 알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남극에 공룡이 살고 나무가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3천만 년 전 곤드와나 대륙이라는 거대 대륙에서 분리된 땅덩어리가 지구 남쪽 끝까지 떠내려와 만들어졌다는 남극 대륙. 1969년 남극 종단 산맥에서 발견된 송아지 크기만한 공룡인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과 나무 화석을 통해 원시 남극 대륙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앞으로 훨씬 다양한 생물의 증거들이 나올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죠? 극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